네, 존엄하게 죽을 권리, 이른바 웰다잉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서가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는데요. 이 제안서를 제출한 주인공이 바로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입니다. 전화 연결해서 어떤 내용, 어떤 취지인지 좀 대화 나눠보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, 교수님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일단 좀 제안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? 네, 지금 현재 그 호스피스가 그 특정 질병으로 이용이 제한돼 있고, 예, 그다음에 회복 가능성이 없고 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 졸업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입법 부작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회복 추구권의 박탈이자 예, 인권 침해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그 제안을 담은 내용을 제출했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좀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. 좀 하나하나 좀 나눠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. 네네. 일단 지금 호스피스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다 이 지적이신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말기암 환자라든지, 그러니까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게 어느 경우가 지금 현재 그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? 현재는 말기암 환자하고 그다음에 그 폐쇄성 호흡기 질환, 그다음에 만성 간경화증, 그리고 그 폐쇄성 폐 부전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게 에이즈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렇게 뭐 특정 질병으로 한정해서 할 게 아니라 그럼 모든 질병을 다 넓혀야 된다 이런 취지신가요? 사실 국민들은 그 신경질환이라는 치매, 파킨슨, 뭐 뇌졸중, 신부전 등 다른 질병의 말기 환자들도 호스피스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. 그렇지만 현재 그 5개 질환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료 소비자로서의 그 환자들의 선택권이 그 침해받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. 그거는 좀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설비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지만 그런 그 의료 기관에 이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부족합니다, 현재. 그래서 그 의료 부족도 있지만 결국은 그 질병으로 이 5개 질환만 이용할 수 있게 법으로 딱 규정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그 이 자체가 그 우리가 선택권의 보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그 위헌 요소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위헌 요소가 있다. 행복 추구권. 네네. 이제 그 헌법상의 어떤 권리인 행복 추구권이 위배된다 이런 그 지적이시잖아요. 네. 일단 또 그다음에 그 의사 그 조력 사망이라고 하는 게 좀 어떤 거예요? 말기 환자가 그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본인이 자발적이고 진정성이 있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선택.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애국에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의사 졸업 자살이라는 겁니다. 바로 이런 의사 졸업 자살을 그 입법화하는 거가 되겠습니다. 그 지금 부분적으로는 연명 치료 중단이 지금 가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게 좀 그 범위라는 게 좀 더 넓혀져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? 그동안에 이제 그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라고 하는 거는 중환자 시보이라든지 심폐소생술 또는 인공호흡기를 이용 등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특히 그 임종이 임박한 상황, 수시간 내 사망에 이르는 그 임종이 임박한 상황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말기 환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자기결정권, 삶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자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면 의사들이 어디까지 처치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? 그렇게 되면? 그 환자가 스스로 사망에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약제를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또는 약을 환자에게 제공해서 환자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그런 선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기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적극적인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아주 소극적인 어떤 그것이었다면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당히 적극적 의미가 되는 거겠네요. 그러면 그렇습니다. 네.
근데 지금 이 현장에서 이제 그 또 진료 활동 하시고 갔으면 이게 정말로 절박한 문제라고 그렇게 느끼셨던 거예요? 그렇습니다. 환자분들은 사실은 그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나 또는 가족이나 사회의 도움으로 또 해결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신체적 고통도 있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 또 심리적 문제들도 있습니다. 이런 고통들이 의사 도움이나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삶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요. 좀 요거 좀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끔 이제 간병살인이나 뭐 이런 어떤 그 단어가 등장하는 뉴스가 이제 나오잖아요. 네네. 근데 뭐 이런 현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뭐 이제 존엄한 어떤 죽음 이런 걸로 연결되기보다는 국가가 어떻게 이 환자를 케어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 같고.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더 이상의 어떤 치료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그 의사 졸업 자살 등 졸업 존엄사는 말기 환자로 국한돼서 허용해 주자는 겁니다. 더 이상 어떤 그 치료 처치가 의미가 없다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을 경우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한가.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참 오래된 어떤 그 주제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세요, 선생님?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런 그 의사 졸업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되기 전에 그러한 그 상황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건이 마련되고 또는 이런 돌봄의 국가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그 마련되었을 때 이거 허용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시기상조다. 좀 국가적인 돌봄 시스템이 마련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행 조건 등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. 저 역시 이제 그런 주장을 그동안에 해왔었습니다. 그렇지만 그런 주장들이 그 전혀 효과적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으로는 이런 의사 졸업 자살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이제 증가되면서 이걸 이제 그 시기상조다 선행적 돼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이런 그 의사 졸업 자살의 논의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. 근데 지금 근데 국회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은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사실 그 이미 법안이 그 안규백 의원실을 통해서 이미 그 법안이 그 제출되어 있습니다. 아, 발의가 됐습니까? 이미? 네, 그렇습니다. 네. 6월 달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. 사실 그렇지만 이거는 그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인권의 차원에서 국가기관인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이런 그 헌법의 유연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출해서 정부로 하여금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법을 제정하고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유연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국가인권회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좀 입장을 내놓는다면 공론화에 대한 이제 가속도가 붙을 거고 입법 움직이도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 때문이군요. 그러니까. 그렇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. 고맙습니다, 교수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.